자, 오늘은 이항 정리의 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자, 오늘 봐야 될 파트는 이항 정리 전체를 얘기할 겁니다. 자, 일단 이 이항 정리라는 파트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항 정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이항 정리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x 플러스 y를 n제곱한 형태에 대한 전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냐? nc 0에서 x의 n제곱, 그 다음 플러스 nc 1에다 다시 x의 n-1제곱, 그 다음에 y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서 마지막에는 결국에 nc n의 x의 0제곱, 그 다음 y의 n제곱, 이렇게까지 등장하게 되는 부분을 바로 우리가 이항 정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다항식의 거듭제곱 자체를 전개하는 것을 공식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항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이항 정리와 더불어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은 부분은 다항 정리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항,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세 개로만 예를 들죠. 자, 세 개로 이루어진 항의 전개식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이때는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깝니다. 어떤 전제를 까느냐? P와 Q와 R이라는 세 개의 변수를 만들고 그 세 개를 더한 게 N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개되는 식의 모양은요, X와 Y와 Z가 각각 PQR번씩 나왔다라는 전제를 하고, 우리는 N 팩토리얼 분의 P 팩토리얼과 그 다음에 Q 팩토리얼과 그 다음에 R 팩토리얼을 한 상태에서 X의 P제곱, 그 다음에 Y의 Q제곱, 그리고 Z의 R제곱의 형태를 띠게끔 만들어 버린다. 요 식이 반복해서 등장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이 다항 정리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로는 등장을 하지 않을 겁니다. 교육과정에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이항 정리는 공식화시켜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이항 정리가 쓰이는 부분은 첫 번째, 이런 형태로 응용이 돼서 쓰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개수들에 대한 얘기들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NCN까지 더한 거, 이게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첫 번째로 등장하겠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NC0부터 NCN까지의 합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X 플러스 Y의 N제곱이라는 녀석의 개수의 총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 우리는 개수의 총합, X와 Y에 각각 1이라는 숫자를 대입해서 2의 N제곱이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두 번째, NC0에다 더하기 NC2에다 더하기 NC4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해 간다 라고 나오게 되면은 얘는 뭐라고 해석하게 되느냐? X 플러스 Y라는 녀석의 N제곱이라는 녀석의 짝수 차항의 개수의 총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짝수 차항의 개수의 총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냥 지금에 와서는 공식으로 받아들이세요. 2의 n-1제곱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nc1에다 플러스 nc3에다 플러스 쭉 해서 더해지게 되는 형태는 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x 플러스 y의 n제곱의 홀수 차항의 개수의 총합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홀수 차항의 개수의 총합 마찬가지로 2의 n-1제곱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이항 정리에서부터 파생되는 이 세 가지 공식 자체는 가능하면 식의 모양과 결과물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까지 해서 세 가지를 전체를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문제로 많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항 정리를 우리가 실제화시켜서 문제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제, x 플러스 y의 5제곱이라는 녀석을 전개해라. 이렇게 가장 단순한 전개하는 형태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다 전개를 하셔도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항 정리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항 정리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이항 정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x와 y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정해놓고 그 문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은 x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가장 처음 나오는 항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개의 관계식에서 x가 5번 나온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x는 5제곱이 될 거고 y는 0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나오는 항은요. 5개의 관계식에서 x가 4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x는 4제곱, y는 1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5개의 관계식에서 x는 3번 나온다. 그러니까 x의 세제곱, y의 제곱. 그리고 다시 5개의 관계식에서 x가 2번 나온다. 그러니까 x는 제곱, y는 세제곱. 그리고 다시 5개의 관계식에서 x가 1번 나온다. 그러니까 x, y의 4제곱. 마지막으로 5개의 관계식에서 x가 0번 나온다. 그래서 x의 0제곱, y의 5제곱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정답이 될 수는 없고요. 이것을 싹 전개해서 계산을 끝내셔야 됩니다. 그럼 5CO는 1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항은 x의 5제곱. 그 다음 항은요. 5x의 4제곱. 그리고 그 다음 항은요. 10x의 세제곱, y의 제곱. 여기 하나 빠졌네요. y가. 자, 그 다음 나오는 관계식은요. 플러스 10x제곱의 y 세제곱. 그 다음 나오는 관계식은 5xy의 4제곱. 마지막으로는 y의 5제곱까지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걸로 우리는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전개하는 부분들은 이항정리라는 공식, 이 공식 하나를 통해서 요걸 가지고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5번에 나와 있는 문제도 봅시다. 자, 5번에서는 1 플러스 x의 10제곱이라는 식이 있을 때 이 식의 전개식에서 x의 n제곱의 개수를 an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랬을 때 a7 플러스 a8 이거와 같은 걸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여기 보면 a7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x의 7제곱의 개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a8이라는 녀석은 x의 8제곱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전개를 하면서 우리가 익혔던 사실대로 따라간다면 주어진 이 관계식에서 일단 a7을 찾는다면 a7은 x 7제곱의 개수니까 x가 7번 나오는 거겠죠? 즉 다시 말하면 10개의 관계식에서 7개의 x를 뽑아낸다. 그리고 물론 뒤쪽에 1을 3번 뽑는다는 사실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a8이라는 녀석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10개의 관계식에서 8개의 x를 뽑아내라. 마찬가지로 1은 2번만 나오겠구나. 그럼 이 식을 쭉 전개하면 10시 7이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계산이 지금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죠. 이거는 그냥 10시 7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10시 8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랬을 때 얘네 둘을 더해라. 다시 쓰면은 10시 7에 더하기 10시 8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11시 8이다라고 그냥 한 번에 생각을 해버리셔도 되겠죠. 즉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가 외워야 될 네 번째 공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항정리로부터 파생된 공식 뭐가 나오게 되느냐? NCR에다가 더하기 NCR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오게 된다면 얘는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응용한 하나의 콤비네이션 공식이 추가적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공식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다 일일이 계산해서 문제 나와 있는 보기와 일일이 대조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될 공식들을 이쪽 옆에다가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단순한 이항 정리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보이는 개수의 합에 대한 얘기도 문제 풀면서 충분히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추가적으로 외워야 될 공식은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요 공식 하나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증명하는 과정 필요 없어요.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세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다음번에 나와 있는 건 이제 9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9번. 9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 이제 문제가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2x 플러스 3과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4제곱
이 식을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선생님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느냐? 어찌됐건 간에 주어진 이 식은 두 개의 다항식인 2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과 x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라는 형태가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의 식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각각의 차수들, 이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의 항들을 곱해서 x 세제곱이라는 3차 항의 개수를 만들어봐라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앞에 있는 식에서 우리는 최대 1차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식의 1차에 뒤에 식의 2차 항을 곱하게 되면은 3차 항이 등장을 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앞에 식의 상수항에다가 뒤에 식의 3차 항을 곱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 보이는 3차 항의 개수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한 이후에 각각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개수들을 직접 찾아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1차 항의 개수를 봤더니 2가 되고요. 뒤에서는 2차 항이에요. 즉 4개의 다항식에서 x를 2번 뽑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4개에서 2개를 뽑아라. 그리고 x가 제곱이 될 것이고 다시 마이너스 1은 2번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개수만을 찾아라 하면 여기 보면 x제곱만 쓱 지워버리게 되면은 땡겨서 써보죠.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써놓고 개수가 끝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쪽에 밑 두 번째에 있는 얘는요. 상수항이 3이고요. 3차 항의 개수를 찾아라 하면 4C 3에 x를 3번 뽑는 건 생략하시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1을 1번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럼 자, 첫 번째 걸 우리가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6이 돼서 12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거 계산을 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문제에서 원하는 x 세제곱의 개수라는 녀석은 두 개의 합인 0이 돼버릴 것이다. 이렇게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이제 이항 정리를 전개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단순하게 전개할 때 이 뒤에 있는 x를 우리가 기준으로 5번을 뽑았을 때 이런 항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y가 0번이니까 그냥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입을 하면서 하나씩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처럼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가 등장을 하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1이 제곱이 됐는지 1제곱이 됐는지에 따라서 개수의 부호가 분명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전체식을 귀찮더라도 꼭 써놓으면서 챙겨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가보죠. 이번에는 13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식의 13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이번 13번 문제는 1 플러스 x의 5제곱 그리고 곱하기 2 플러스 x의 4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a라고 돼 있는 애는 x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다시 b라고 돼 있는 애는 x의 개수 이렇게 해서 총 두 개의 개수를 찾아내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첫 번째 a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되기 위해선 앞에 식 최대 5차까지 등장하니 2차 항에 곱하기 상수항이 되면은 2차 항의 개수가 등장할 거고요. 다시 1차 곱하기 1차 항 그리고 다시 상수 곱하기 2차 항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세 개를 다 더한 게 바로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a부터 갑시다. 2차 항을 먼저 찾는다라고 하면 5개의 관계식에서 2개의 x를 뽑아라. 그러면 x제곱은 생략하고 1의 세제곱만 등장하면 되겠죠. 여기에 다시 곱하기 상수항은 4개의 관계식에서 0개의 x를 뽑을 거고 2만 4번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1차 곱하기 1차가 된다면 앞의 식은 5개에서 1개의 x를 그래서 1이 4제곱 되게 곱하기 뒤에서는요 4개의 식에서 1개의 x를 그럼 결국에 2가 3번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세 번째는요 상수가 되면은 5개에서 0개의 x를 그리고 1이 5번 곱하기 2차가 되려면 4개에서 2개의 x를 그리고 남은 2가 2번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계산하면 A 값이 등장을 하겠죠. 자, 요거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는 걸로 가고요. 자, 그 다음 B를 찾아볼 겁니다. 그럼 B는 X의 개수이기 때문에 1차와 상수, 그리고 다시 상수와 1차 이렇게 곱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요것들의 합이 바로 B가 돼버리겠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B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1차 항은요. 5개에서 1개의 X를 그리고 1이 4번 곱하기 상수가 되려면 4개에서 0번의 X를 그리고 2가 4번. 다시 상수가 되려면요. 앞에 식에서 상수니까 5개에서 0개의 X를 그리고 1이 5번 곱하기 1차가 되려면요. 4개의 식에서 1개의 X를 그리고 2가 3번.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들의 합이 바로 B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하나씩 조금 복잡하더라도 나눠서 찾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기가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뒤로 가서 17번 문제를 지금 보면 이제 이 17번 문제가 바로 다항 정리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 얘기인데 그냥 17번 문제 하나만 눈으로 보면서 아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주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A 플러스 2B 플러스 C의 5제곱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의 전개식에서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가 P번 나왔다, B가 Q번 나왔다, C가 1이라는 R번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식에 숫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전체식 5개인 5팩토리얼을 A가 나온 P번으로 나눠주고 다시 B가 나온 Q번으로 나눠주고 R이 나온 1번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바로 개수가 찾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 이런 공식이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항계수에 대한 얘기도 21번 문제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21번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요. 이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300보다 크답니다. 누가 큰 거냐? NC1부터 NC2 더하기 쭉 해서 NCN까지 더한 게 800보다는 작고 300보다는 크답니다. 자, 이랬을 때 만족시키는 자연수 N값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가운데 있는 NC1부터 NCN까지 합을 이렇게 싹 보면은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거냐? 여기 보이는 NC1 앞에 NC0만 딱 더해지게 되면은 쭉 이어지는 이 식의 모양이 바로 뭐가 될 거냐? X 플러스 1이라고 된 식의 N제곱의 개수의 총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대로 X를 몇 번 뽑았는지로 생각을 한다면 얘는 X를 한 번 뽑은 거, 즉 1창의 개수, 2번 뽑은 거, 2창의 개수, n번 뽑은 거, n창의 개수, 마지막 여기는 0번 뽑은 거,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되느냐? 300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800보다는 작다라고 돼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x 플러스 1의 n제곱의 개수의 총합에서 개수의 합에서 빼기 x 플러스 1의 n제곱의 상수항을 빼버리면 되겠구나. 왜? NC형 상수항을 더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x 플러스 1의 n제곱의 개수의 총합은 당연히 2의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상수항 1이 되겠죠. 얘가 바로 300과 800 사이다 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정리하면요. 2의 n제곱이라는 녀석이 301보다는 클 거고요. 그 다음 801보다는 작겠구나. 그럼 결국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2의 8제곱이 256이니까 바로 9로 나오고 그냥 끝나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요식을 이걸로 해석하지 못한다라면 문제 풀기가 되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공식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외워서 문제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점 정리되어 있는데 보면은 꼭 외워야 될 공식이 1번 개수의 총합, 2번 이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3번 짝수 개수의 총합, 그 다음 4번
0, 2, 4 해서 n까지 간 거니까 마찬가지로 짝수차항의 개수의 총합. 그 다음 5번이 조금 복잡한데 5번은 그냥 빼고 가십시오. 5번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 2, 3, 4번 요렇게까지만 꼭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또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이번에는 25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25번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는 이 25번이 아까 빼고 가라는 그 5번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25번 문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굳이 공식을 외우지 말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따라갑시다.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자, 20C1에다가 곱하기 5의 19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0C2에다가 5의 18제곱을 곱하고요. 더하기 20C3에다가 곱하기 5의 17제곱. 그 다음에 쭉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가면은 20C, 20까지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딱 봤더니 20C1이다. 20개 중에 한 개를 뽑는 거예요. 근데 5가 19번 나왔죠. 그럼 다시 말하면 뽑히지 않은 게 5가 될 것이고 그게 19개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뽑힌 건 여기서 누굴까 하고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자유롭게 생략할 수 있는 숫자 뒤에 1이 한 번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20C2 두 번 뽑혔어. 아무것도 없죠? 뒤에 1이 두 번 뽑혔구나. 20C3 5의 17제곱 뽑힌 거 3개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1이 3번.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든다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1 더하기 5의 20제곱이다라고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놓게 되면은 20C1, 20개의 다항식에서 1을 한 번 뽑아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5가 19번 따라오게 되고 두 번 뽑아라. 5가 18번 따라오게 되고 모든 경우가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즉 이거의 전개식을 계산했을 때 이거를 계산한 값이 이거를 전개해서 계산한 값이 바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20C 1부터 시작해서 20C 20까지를 계산한 결과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식을 바꿔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1이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자,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우린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냥 바로 6의 20제곱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서 지금 보면은 20C 1, 2, 3 해서 쭉 가서 20까지 갔는데 결과는 얘를 계산을 하려면 1이 한 번 나온 것부터 지금 써져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생략돼 있는 20C0에다가 곱하기 1이 0번 나오고 5가 20번 나와 있다는 이 결과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즉 얘까지 포함이 돼야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내가 강제로 삽입했으니 이쪽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0C0에다가 곱하기 5의 20제곱을 딱 빼주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 6의 20제곱에서 마이너스 5의 20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생긴 애가 바로 정답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항상 콤비네이션을 보게 될 때 1부터 n까지다가 아니라 0부터 n까지 가는 게 바로 개수의 총합이다라는 부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많은 실수가 등장하니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단순한 이항 정리에 대한 얘기들은 문제를 한 번씩 쓱 풀면서 복잡한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이 이항 정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한 얘기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가지고서 식을 쭉 숫자로 써놓다 보면은 사실 여기 보이는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이 공식 얘가 증명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면서 한 번씩 쭉 따라가시면 되고요.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는 전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또 다른 공식인데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 요거 하나만 따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요 하키스틱 공식은 가능하면 꼭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단 내가 파스칼의 삼각형을 한번 대략적으로나마 좀 적어볼 건데 어떻게 적을 거냐면요. 처음을 그냥 1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적자. 자, 1, 1, 1, 1, 2, 1, 1, 3, 3, 1,
1, 4, 6, 4, 1, 그 다음 1, 5, 10, 10, 5, 1 이렇게 생긴 애가 적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식에 이름 붙이면 여기는 x 플러스 y라는 녀석의 1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등장한다. 여기는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의 개수. 여기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y의 4제곱의 개수. 여기는 x 플러스 y의 5제곱의 개수. 그래서 뒤로 원래는 쭉 이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키스틱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하키 스틱처럼 생긴 선을 하나 그려볼 겁니다. 자, 어떻게 될 거냐면 하키스틱. 우리가 보통 하키스틱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브랜드 모양처럼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려볼 거예요. 방향은 상관없으니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연속으로 쭉 이어지는 이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하잖아요. 꺾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해도 어때요? 연속으로 다 더한 숫자들이 꺾인 부분에 있는 숫자로 등장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또 이쪽에서 내가 이렇게 꺾여본다라고 하면은 연속으로 더한 게 이어진 숫자에 더한 게 꺾인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중간에 요렇게 하키스틱을 만들면 이때는 어때요? 성립하지가 않죠. 즉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더했을 때 꺾인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부분에서 이 하키스틱 공식을 만들 때는 여기 가장 끄트머리 지점에서부터 쭉 이어졌을 때 꺾인 부분까지예요. 즉 방향을 바꿔본다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더했을 때 꺾인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 10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까지도 등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식화시켜 본다면 이 공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각각의 전개식에 대한 개수들을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이것들을 콤비네이션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2c 1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 y의 1제곱이니까 1c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c 0. 그 다음엔 제곱이니까 2c 2에다가 2c 1에다가 2c 0. 세제곱이니까 3c 3에다가 3c 2에다가 3c 1에다가 그 다음 3c 0. 4제곱이니까 이쪽 거 지우고요. 4c 4에다가 4c 3에다가 4c 2에다가 4c 1 그리고 4c 0. 5제곱에서는 이쪽 거도 이렇게 지워버리고 5c 5에다가 5c 4 5c 3 5c 2 5c 1 5c 0 이렇게 우리가 쭉 나열됐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선을 한번 따라가 보죠. 요거. 그러면 여기 위에 0c 0이라는 녀석이 하나가 등장을 해야 되겠네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0, 1이라는 녀석으로. 그랬을 때 요거를 더한 거 세제곱까지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얘가 등장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오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0c 0에다 더하기 1c 1에다 더하기 2c 2에다 더하기 3c 3을 하면 바로 4c 3이 된다. 자, 얘를 이 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처음에는 0c 0은 그냥 그대로 냅두고요. 그 다음에 1c 1이라는 녀석을 1c 0이랑 같은 거니까 2c 2라는 녀석을 2c 0이랑 같은 거. 그 다음에 3c 0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4c 1이 된다. 이렇게 한번 숫자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됐을 때 0, 1, 2, 3 그랬더니 뒤로 4라는 n값이 등장하고 0, 0, 0, 0이 모두 똑같으니 1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1c 예를 들어서 그냥 nc 0에다가 더하기 n 플러스 1c 이것도 0 말고 0부터 갑시다. 0에다가 더하기 다시 n 플러스 2c 0에다가 더하기 쭉 해서 2nc 0까지를 더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숫자가 하나씩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NC, N이 하나씩 숫자가 커지고 있는 형태. 그럼 이렇게 커지게 되면 맨 앞에는 2n보다 하나 큰 2n 플러스 1c 그리고 여기가 0000으로 이어지니 여기다 하나 큰 1이다라고 붙여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조금 범위를 낮춰서 여기서 한번 따라가 보죠. 여기서부터 얘와 얘를 더한 게 밑에 있는 얘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또 하키스틱 공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서 또다시 공식화 시키면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여기까지 더한 게 5C2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전에는 0으로 여기를 다 맞춰줬었잖아요. 이번에는 방향을 한번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2C0은 2C2랑 똑같은 거잖아요. 3C1은 3C2랑 똑같고 4C2는 그대로 4C2로 그럼 더하게 됐더니 5C2 대신에 5C3으로 이렇게 바꿔 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2, 3, 4하고 숫자가 커지니까 하나 큰 5가 나오고 2, 2, 2로 일정하게 나오니 하나 큰 3이 등장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공식화 시킨다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죠. NCR에다가 더하기 N 플러스 1CR에다가 더하기 쭉 해서 뭐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KCR이다. K가 그냥 더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더해버리게 되면 N 플러스 K에다가 숫자 1을 더한 거 콤비네이션 R에다가 숫자 1을 더한 거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공식을 우리가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생각보다 활용처가 많습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공식으로 한번 적어본다면 하키스틱 패턴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가볍게 갑시다. NCR 더하기 N 플러스 1CR 더하기 쭉 해서 간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N 플러스 KCR이다라고 나와 있다라면 얘는 N 플러스 K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고 R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요거 하나를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키스틱 공식을 가지고 우리는 33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33번의 문제를 지금 보면은 되게 복잡한 형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2006 콤비네이션 2 더하기 다시 2005C2 2005C2 더하기 쭉 해서 2C2까지 더해진 모양이구나 라고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C2까지 이렇게 딱 나와버리게 되면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순서를 좀 바꿔서 써보죠. 작은 쪽부터. 그러면 2C2에다가 더하기 3C2에다가 더하기 쭉 해서 아마도 2006C2까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구나. 아,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NCR부터 N 플러스 1CR 쭉 해서 N 플러스 K 플러스 CR까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하키스틱 공식을 따라서 바로 마지막에 나온 2006보다 하나 큰 2007 그리고 콤비네이션 연속된 2 계속 같은 2가 나왔잖아요. 그거보다 하나 큰 3을 이렇게 적어주면서 2007 콤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에 나와 있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확인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 하키스틱 공식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중요한 얘기 하나를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면서 연습을 한번 더 해보죠. 내가 만약에 자, 다시 2C2에다가 더하기 3C2에다가 더하기 4C2까지를 계산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요것만 딱 하키스틱 공식으로 바꿔봐라 한다라면 2, 3, 4하고 커지니까 5가 되고 콤비네이션 2가 계속 나왔으니까 2다. 요렇게 우리가 3이다.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맞는지 확인 좀 해보자. 얘는 1, 얘는 3, 얘는 6이 될 거니까 다 더하면 10. 자, 5C3 당연히 10이 되는 거 확인되죠. 공식상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뭐냐면 4C3 더하기 5C3 더하기 그리고 6C3까지를 더해보자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4, 5, 6하고 숫자가 커졌으니까 7을 쓰게 되고 콤비네이션을 하고 R값이 3, 3, 3 하고 나왔으니까
그냥 4다. 이렇게 우리가 하키스틱 공식으로 해결이 되겠죠. 요거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럼 요거는 첫 번째 게 4, 그 다음은 10, 그 다음은 얼마가 되는 거지? 20.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더하니 34. 그럼 요거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7, 6, 5랑 3, 2, 1을 곱하는 거니까 35. 어때요? 계산 결과가 서로 다르죠. 이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키스틱 공식을 일반화시키지 않으면, 이 이유를 찾고 일반화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하키스틱 공식은 못 써. 자,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냐면요. 아까 전에 파스칼의 삼각형 그렸을 때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다시 한번 파스칼의 삼각형 그려볼게요. 처음에 1, 1, 1, 1, 2, 1, 그 다음에 1, 3, 3, 1, 1, 4, 6, 4, 1, 그리고 다시 1, 5, 10, 10, 5, 1 이렇게 돼 있을 때 하키스틱 패턴을 우리가 직접 그리면 이렇게 해서 꺾였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더해줘야 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저기 보이는 패턴대로라면 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더한 거예요. 이렇게. 어디 보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더한 게 이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C 3 여기 있는 거. 다시 쓰면 이거 4C 1이니까. 그리고 얘는 5C 2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더한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더하면 안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 즉 무슨 얘기냐? 무조건 시작 지점부터 처음에 1이 나올 때부터 출발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주어진 식에서 얘가 하키스틱 공식이 성립하려면 4C3보다 하나 적은 3C3에서부터 출발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하키스틱 패턴을 단순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n과 r이 서로 다른 숫자여도 성립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얘를 공식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게 되느냐? nc n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세요. nc n. 그러면 그 다음에는 n 플러스 1c n. 그 다음에는 n 플러스 2c n. 이렇게 해서 쭉 해서 n 플러스 kc n까지 나오게 되면 이때가 n 플러스 k 플러스 1c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즉 n과 r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숫자를 기억하기보다는 무조건 둘이 같은 숫자에서 출발해서 하나씩 커지는 형태를 띠게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얘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요걸 계산해라 하면은 일일이 하나씩 계산을 해도 요거는 일일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키스틱 패턴 사용하면 되겠죠. 왜? 시작 번호와 도착하게 되는 번호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바로 그냥 5C3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 3C 더하기 4C 더하기 5C 더하기 6C3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이쪽에 임의로 하나를 추가한 2C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키스틱 패턴을 싹 만들어 주시고 바로 7C 이거 3이야. 6C 2가 돼야지. 그래서 바로 7C 3으로 계산을 한 상태에서 한번 2C 2를 빼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빼주는 걸로. 왜? 임의로 더해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키스틱 패턴을 통해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숫자가 적을 땐 직접 계산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많아지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하키스틱 패턴을 이용해 주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한 문제만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어디로 볼 거냐면은 36번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6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36번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 오른쪽 그림은 3행에서 13행까지 오른쪽에서 세 번째 수들을 모두 더한 값을 A다라고 했고, 이때 B행의 왼쪽에서 C번째 수의 값이 A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A 값이 뭔지를 찾아야 돼. 자, A 값은요. 3행에서 13행까지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수들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색칠이 돼 있죠. 자, 색칠된 숫자들을 봤더니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더하기 쭉 해서 12C 10까지 더한 결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일일이 우리는 다 더할 수가 없잖아요. 10개가 넘는 숫자를 어떻게 다 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식을 최대한 한번 정리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딱 봤더니
n 값도 하나씩 커지고 r 값도 하나씩 커지는데 잘 생각해 보니 2C0을 2C2로 3C를 3C2로 4C1은 그대로 쓰고 끝까지 쭉 따라가면 12C10 대신에 12C2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바꿔놓고 났더니 NCN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N 플러스 1CN, N 플러스 2CN 해서 쭉 따라간다는 게 보이죠? 즉 하키스틱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2부터 출발해서 12까지 쭉 왔어. 그러니까 바로 큰 13이 나오게 되고요. 콤비네이션 2가 계속해서 등장을 했으니 2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 보는 23C2가 바로 A예요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요거를 직접 계산하는 건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BC부터 찾을 거예요. 자, A가 13C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B행의 왼쪽에서 C번째 숫자랍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가 아니라 C번째. 그러면 지금 B행의 왼쪽에서 10번째인데 13행이 12C0부터 12C12까지야. 그러면 A가 들어가는 13C2는 당연히 몇 번째 행이 되겠어요? 14번째 행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왼쪽은 무조건 14C0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13C2는 13C0, 1, 2 하고 숫자를 세서 C가 바로 세 번째 숫자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문제 A는 13C2 직접 계산을 하면은 78이 되는 건가? 맞나? 13C2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이게? 이거 잠깐만 이거 왜 13C2야? 13C3이 돼야죠. 자 13C3 그럼 다시 여기가 네 번째로 바뀌게 되는 거. 자 그럼 A 계산을 직접 합시다. 13에 12에 11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준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약분돼서 2가 될 것이고 그러면 143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될 거니까 286이 되겠네요. 그리고 B는 14가 되고요. C는 4가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3개를 전부 다 더하면 290에 304 이렇게 계산 결과가 등장을 하게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한 하키스틱 패턴 문제까지 풀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항 정리라는 부분, 단순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푸시면 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 공식을 새롭게 기억을 해서 이 두 가지 공식을 가지고서 문제들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이항 정리 파트는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고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거의 대부분이 공식 이용해라. 아니면 전개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를 맞춰야 될 부분은 순열과 조합 파트 앞에 있는 경우의 수를 찾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찾는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십시오.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